지난 6일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취임 한 달 넘어서야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전국 당원협의회 재정비부터 진행하겠다는 건데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비대위 분위기 좀 여쭙고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 효력이 인정됐는데 비대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예, 벌써 지난주 목요일의 얘긴데요. 시간이 좀 지났고 내부는 다소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 전열을 빠르게 정비하고 또 새 정부와 이제 손발을 맞춰서 국민께 안정감 있게 또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당이 좀 안정감을 찾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의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다들 저마다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국감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그 역할이 막중한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누가 뭐래도 지지율을 올리는 게 제1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이 여당의 지지율은 결국 정부의 지지율과 함께 연동돼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냈고 또 이후 지방선거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후 잠시 지지를 유보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를 유보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실력과 유능함을 보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지지율 올리려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율 이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 지지율과 같이 연동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지율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조금 조정되는 모습들이 며칠 동안 나타나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 이 민생에 대해서 얼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의 여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 중심으로 국민들께 평가받기보다는 다소 지역적이거나 다른 정치 이슈들로 부정평가들이 조금 높게 나타난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심야 택시 대란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우리 일상까지 뻗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약의 범죄 문제, 또 여전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또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위기를 최고조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국가 전반에 관한 일에서 안정감 있게 정부가 그리고 집권당이 책임 있게 일을 잘 하고 있구나, 정책 대안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지지율 조금 더 회복이 될 것이다.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출범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당 내부를 비대위가 정리하는 모습인데 전국 당원협의회 재정비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고 당협이 많네요. 67곳입니다. 60곳이 넘는 당협이 전체 좀 비어 있고요. 당협 재정비는 이제 기사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현재로서 아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기존에 있었던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또 출마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이 많이 비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당협 위원장이 비어있게 되면 그 공석이 돼서 실질적인 당에 대한 관리가 조금 어렵게 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마무리를 져가면서 특히 한 2년 정도 가까이 모임이라든지 그 동네에서 있었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얼어붙었다가 최근 가을 들어서 우리가 지역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으면 이 민주당 해당 지역 의원들이 열심히 동네 사람들과 접촉면을 넓힐 때 국민의힘 지역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흠. 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좀 속도를 내야 되지 낼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병민 비대위원도 알다시피 당협위원장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다음 했을 총선에서 공천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임시 지도부잖아요. 비대위가 이 예. 당협위원장을 조금 선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이 두 번째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했던 비대위에서도 그때는 단순히 공석의 당협위원장을 여기에 대해서 임명한 것뿐이 아니라 당시 당무감사를 전국 당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당무감사도 맞습니다. 실시했고요. 예. 그때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양희 위원장이었죠. 예. 그리고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수의 당협위원장들 조정도 있었고 음흠. 또 거기에 대한 추가 공모 등을 통해서 당협에 대한 정비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4.7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까지 견인할 수 있었던 그 교두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 또 누군가의 대표성을 띠고 진행하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들이 조금씩 교차할 수 있을 텐데요. 내년 적어도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좀 소요가 될 텐데 그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무감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 원외위원장 등에 대한 조직 정비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직 비대위 내에서 정식 안건이 올라오거나 의견들을 교환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상식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지점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순차적인 정리 조정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싶습니다. 간에 지금 사고 당협도 많고 당무감사 얘기도 예.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게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계를 좀 앞으로 내고 비윤석열계를 좀 속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두가 다 힘을 합쳤죠.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몇몇 내적 문제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전히 대통령 집권한 지 이제 한 5개월 남짓 됐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넘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건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뭔가 이제 총선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정비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들이 좀 많아요. 예. 네,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게 된다면 조강특위. 예, 누구보다 공정하게 사람에 대한 정비 작업들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혹시 영화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보시는 분들 많았죠. 예, 그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던 야구팀을 이끌고 오직 데이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배치한 다음 만년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을 굉장히 높게 이끌었던 실화에 근거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니볼처럼 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를 두고도 누군가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친하다 그래서 친 김종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선거 내내 대변인 했으니까 친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바로 옆에 동네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대변인 했거든요. 그 친 오세훈계냐 이게 사람에 따라 구분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인간관계는 다 뒤로 좀 물리고 진짜 내후년 총선 혹은 지금 앞으로 1년 정도 동안 어떻게든 그 성공한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데이터에 근거한 인물들을 앞으로 조강특위가
잘 분석하고 발굴해낸다면 이런 논란들은 크게 중요치 않은 논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터대로만 한다면 정말 좋고 그게 승리와 가장 근접하잖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출마가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가능성 있는 겁니까?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근데 지금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치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건 한동훈 장관에게도 또 국민의힘에도 또 국가 차원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한 내일 모레 일을 사실 예단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저 국정감사 때였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한참 뜨거웠을 때 김현미 장관 대상으로 총선에 이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때 이제 김현미 장관이 다시 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인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또 김현미 장관에게도 있었고 그 총선 출마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의지 또 외부의 상황 이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책임감들을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도부 또 내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총선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낮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또 국민께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이걸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얘기들을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지금 했던 분들은 험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개별 의원들이 다 해당되는 만큼 그걸 당의 지도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 그 지역구에 같이 안착을 해갖고 성공하는 그 퍼센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역대 국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치인은 또 국회 내에서 그 다음에 선수를 높여가는 데에 따른 본인의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4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결국 당을 통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지역구라든지 이런 생각보다 아직도 한 이제 1년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또 당의 혜택을 받은 만큼 국정감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정말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해야 되는 또 숙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시기 관련해서 비대위 입장 어떻게 되죠? 예, 지금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또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예. 예산심사도 정부 출범하고 이제 첫 번째 예산이 진행되는 만큼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온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거고요.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다면 그래도 최소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빨라야 내년 초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가처분 결정이 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 순차적으로 비대위원들 또 정진석 위원장 등과 함께 이런 논의들을 차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 룰도 궁금합니다.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권 주자 중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 개별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흥행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작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흥행을 이끌어냈던 적이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 치렀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어대명, 확대명 얘기가 나오면서 전당대회를 통한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일단 한 달 정도를 넘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민주당의 전대 이슈들이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게 장을 좀 열어주고 또 이를 통해서 또 각본 없는 하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국민께 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전당대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같이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이런 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 총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여러 고심을 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신당을 신당 창당하지 얘기를 않겠냐 하고 있는데요. 뭐 예. 했지만 이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또 본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탈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애들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꽤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또 헌정사의 초유의 전직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할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근데 서로 이제 그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이 당내에서 수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윤리위 징계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털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또 아직 그 정치를 좀 긴 시간 긴 호흡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나라의 국정 운영 과정 속에서 또 집권당으로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심하는 시기들을 좀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어렵더라도 또 언제든지 그 상황들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가진다면 또 훗날 정치적으로 괜찮을 여러 가능성들이 것이다.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